자, 그러면 사내 현대삼성중공업의 원청업체의 인력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순서대로 인력이 부족할 텐데 현재 그 김병수 회장님 업체의 인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나 부족한 그런 상황이신가요? 올해 이제 우리가 한 1,000명 정도를 전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로, 예. 세밀하게 조목조목 볼 것이 아니고 그 현대삼성중공업이 올 하반기에 1,000명 정도를 목표로 좀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국인들을 수급하는 데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9,000명이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조금 전에 송원철 교수께 제가 드렸던 질문입니다만 김병수 회장님께 똑같이 질문 드려보면 이 조선업의 용접이라고 하는 용접공이 숙련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 건조하는 선박의 단위에 따라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LNG선을 많이 건조를 한다라고 하면 그 기존의 숙련검도를 양성해내는 기간 그 기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지만 경험상으로 봐서 우리 현대삼성중공업에서 기술 훈련을 통해서 3개월씩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내라서도 최소한 6개월 그 정도는 해줘야지만이 어떤 선주사들이 원하는 품질의 그 고품질을 낼 수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질문을 바꿔보면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인력이 모집이 된다고 해도 그 인력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산업 현장에 투입될 때까지 걸릴 기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도 하면 최소 9개월이 걸린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그 기량 인력들이 예전에 이제 금융위기에서 조선업이 하향 추세를 걸으면서 빠져나가지고 그 인력들을 이게 준비하지 못했던 게 가장 조선업의 단점이 아닌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다시 풀어서 말씀해 주시다면 이제 뭘 준비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술 교육원을 통해서 네. 우리 인력들에 대한 추후에 호황을 맞이하는 기능공들을 양성하는 그 좋은 시설을 놔두고도 그 호황의 대비를 좀 준비하지 못했지 않나. 그러면 작년 말부터라도 1년 전에 이런 1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좀 미리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외국인 인력난이라도 찾기 위해서 외국으로 기량 검증을 나가는 그런 좀 안타까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김병수 회장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전라남도에서 좀 말씀을 좀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방금 말씀하신 주 내용이 그 숙련공을 양성을 할 준비를 하고 있거나 산업을 전망을 해서 미리 양성할 준비를 하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지금 그렇다 보면 조선 기능인력 확보 방안이라든가 지원 대책 전남도에서는 어떻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통 선박의 그 내부 연수가 한 20년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선업이 5년 사이클로 해서 불황하고 요 호황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회장님 말씀처럼 그런 사이클을 미리 이제 그 몇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인력을 좀 그 잡아두거나 사전에 훈련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같은 그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은 올해만 해도 약 한 163억을 투입을 해서 지금 한 1733명 정도 인력을 지금 양성하도록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한 6월 23일 날 현장에 그 조선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분들이 그 가장 인력 양성에 인력 확보에 필요한 그 사업들을 저희들이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 그 이주 정착금이나 훈련 수당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의원님 그 의회에서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 약 한 21억 원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 사업을 통해서도 약 한 390명 정도 인력이 지금 그 양성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그런 이 지원은 이렇게 양성 대책은 만들어지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김병수 회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보면은 나광국 의원님 보면은 이 인력이 양성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분들이 생활을 하고 취업을 해서 생활을 하고 생계 대책을 그 자리에서 꾸려갈 수 있는 정도 취업하기까지의 그 기간의 지원 대책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가 돼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하시면서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깊이 있는 부분까지는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당장의 인력난에 대비하기 위한 인력 양성 수준의 어떤 지원 정책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정부와 지자체에서 8개 사업, 올해만 8개 사업에 163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현재 기능 기술 인력을 양성을 시키고 있는데요. 네. 이미 LNG 차도선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부터 전 세계 시장이 꿈틀거렸었습니다. 예. 네, 이런 시장의 흐름을 읽고 지자체나 정부에서 미리 좀 대비를 했더라면 올해 당장의 인력난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송원철 교수님께도 마찬가지로 질문 드려보면 어차피 조선업의 전방 산업이 해운 산업이고 해운업 네. 같은 경우는 이미 2년 전부터 이렇게 굉장히 호황 아니었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대충 예측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기능 인력들이 현장에서 보면은 평택의 삼성반도체 공장에 많이 가 있더라. 플랜트 노조에서 대부분 다 그쪽으로 집중을 하더라라는 것이 2년 전부터 있었던 현상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선업에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이행이 되지 않는 준비가 되지 않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는 내국인 근로자들이 그 다른 산업으로 이렇게 나가게 된 것은 이제 2016년을 전후로 해서 우리 한국의 조선해양산업의 인력이 약간 구조가 조정이 되면서 네. 그분들이 이제 타 산업으로 갔는데 문제는 그 수준은 아주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은 아까 사회자 교수 말씀하셨다시피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을 함으로 인해서 회사가 영업이득을 그렇게 많이 보는 구조는 아닌 거거든요. 예. 그 과정이 한 1년 정도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옛날에 더 많이 줬던 그 임금이 더 높았던 임금이 지금은 좀 낮은 쪽에 속하게 됐고 또 주 52시간 근무 체제로 돌입을 하면서 원래 뭐 직영이든 뭐 협력업체든지 간에 그 잔업을 하면서 이제 그 급여를 갖다 조금 더 받는 그런 구조가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근본적인 좀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을 도입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해가지고 지금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어떤 정책을 좀 추진하고 계십니까? 예, 지난 8월 달에 지사님께서 한동훈 장관을 면담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선 인력 외국인 그 제도에 대한 개선을 건의를 하셨는데요. 가장 큰 것이 취업비자 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해달라. E3하고 E9 비자가 있는데요. E7하고 이거 이제 숙련공에 대해서 정부에서 외국인 취업을 할 수 있는 그 비율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내국 인력에 지금 약 한 20% 정도 있는데 이것을 내국 인력의 50% 내지는 한시적으로 좀 폐지를 해달라. 그래서 외국인을 많이 좀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비숙련공인 그 2구 비자도 이것도 비숙련으로 왔지만은 이 업무에 종사를 하다 보면은 숙련공이 됩니다. 예라면은 이것을 숙련공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기간 5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걸 4년 정도 되면은 숙련공으로 인정해 주는 비자 전환을 좀 해달라는 완화를 해달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이 최종적으로 저희 전남이 선정이 됐습니다만은 장관께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으로 됐습니다. 여기에 F2 비자를 통해서 유학생 우수 인력이 여기 와서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를 하면서 조선업에 종사를 하고 또 F5 비자를 해서 동포 가족들이 네. 여기 우리 지역에서 2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를 하면서 조선업에 종사를 하게 된다.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은 약 한 160명 정도 신규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5년 동안 하게 되면은 이제 이민을 오시는 분들이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실상 숙련공을 확보할 수 있다. 네. 이런 보관이신 거죠? 지금 단기적으로는 임시 체류 거주 비자지만은 네. 장관께서 지난번에 지방 소멸에 대응해서 우리도 외국인을 이민을 받는 이민청 설립을
언급을 했다시피 우리 그 인구도 노령화되고 또 내국 인력도 부족하니까 아마도 장기적으로는 이민을 전제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국의 조선산업에 필요한 인력이 9,000명이라고 봤을 때 전남은 한 1,700명 정도 수준 될 텐데 예, 예를 들면 1,700명이 전부 외국인이어도 된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그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에요. 예. 예. 아무래도 저희들이 투트랙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 인력도 내국 인력이 우선은 오지 않기 때문에 외국 인력으로 충원을 하지만은 우선은 내국 인력을 통해서 중요 기술의 해외 유출도 방지를 하고 우리 내국의 정주 환경도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목포대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의 지금 프로젝트를 좀 추진하고 계시고 교류 협력을 좀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선업 관련해서 이렇게 도움을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거나 아니면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네, 현재 그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그 명문 대학인 ITS라는 대학과 네. 조선해양과학과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공동 학위제를 운영을 해서 올해 첫 그 졸업생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 중에 일부가 이제 그 중소기업의 이제 엔지니어로 취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비자 프로세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 기능 인력 부분에 있어서도 그쪽에 이제 용접센터라든가 이런 설치를 해서 국가 대 국가 또는 그 공립대학 대 공립대학 간의 협약을 거쳐서 안정적으로 브로커라든가 이런 쪽 끼지 않고 이렇게 직도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그 협의 중에 있고 다음 주에 또 관계자가 들어와서 바로 그 다음 달부터는 인력 모집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그 확대가 된다면 좋은 모델이 나와서 확대가 된다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접센터를 고용한다는 것은 별도의 기능 인력 양성센터를 현재 설립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현재 ITS 대학도 굉장히 우리나라의 카이스트 같은 대학이기 때문에 예. 우리 대학에서 조선해양과학과 같은 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용접 실습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갖추고 있고 교수 요원들도 굉장히 충분히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일단 인력만 모집이 되면 교육에 들어가서 비자 프로세스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그 현지에서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이쪽에서 준비해서 직도입하는 그런 그 서류적인 부분이라든지 비자 절차라든가를 한번 이렇게 돌려봐야 되기 때문에 예. 성공적으로 수십 명이라도 들어오게 된다면 인력을 확대시키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입니다. 전남도에서 보면은 이제 생각보다 이 사업이 추진이 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외국인 고용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송출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한 부작용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 벌써부터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데 전남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미 목포대에서 인도네시아 ITS 대학하고 같이 그런 협력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F2 비자를 통해서 우수 인력 유학생들을 영입을 한다 하면은 사전에 그쪽에서 그런 그 훈련이 돼 있는 인력을 저희들이 가지고 데리고 오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 사업에 다른 지역보다도 더 시범 사업이니만큼 더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수 회장님, 김병수 회장님의 업체에서는 외국인 고용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예, 우리는 이제 우리 쿼터제가 있어가지고 예. 4대 보험을 넣는 한 해 2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쉽게 해서 우리가 그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게 물량팀도 있고 일당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의외로 그 20% 쿼터제가 좀 30% 늘려지게끔 좀 정부에서 그런 방안들을 좀 강구하고 있던데 좀 빨리 그런 게 좀 시행돼서 좀 내국인과 외국인의 어떤 조선 인력 유입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하고 저도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그 베트남을 기한 검증을 갔다 왔는데요. 베트남에서 노동 인력들은 너무나
넘어오면서 너무나 많은 그 돈을 지급하고 수수료 수수료를 주다 보니까 실질적인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와가지고 또 다시 불법으로 변형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기관 통해서 이렇게 외국 교육을 시켜서 직접 교육기관에서 개입을 해서 정말 이게 외국 노동자들 들어와서 이 현실만. 알겠습니다. 그 지금 그 이탈이 심해지는 원인이 그런 송출 과정에서 이렇게 브로커가 개입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많은 돈을 지급하며 오면서 문제가. 알겠습니다. 송 교수님께서 한국인 쪽에 대해서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네.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러시죠. 원래 법무부에서 20% 정도를 제한을 하고 있다가 올 초 4월 달에 40%를 확대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현실은 어떠냐면 우리 이제 현대사무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한 14% 정도 그리고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30%가 좀 넘는 수준이고요. 대불산단에 있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그냥 그 법정 비율의 거의 2배 육박하는 정도의 외국인 인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동력 외국인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네. 한 60% 이상. 아직 네. 조사된 수치는 아니지만 예. 대략 그런 정도 될 예,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30% 이상, 그다음에 불법은 뺀 상태입니다. 불법 체류 네. 외국인들은.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양성화시키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내국인 직장을 뺏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그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실은 그 우리가 1990년에 그 우리나라 경제 규모보다 지금 202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경제 규모가 10배 증가를 했거든요. 약 200조 수준에 2,000조로 증가됐는데 지금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90년대 한참 20대에 들어가는 나이대 사람들이 100만 명에서 지금 40만 명대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외국인 인력들을 우리 제조 산업의 근간은 임금 경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을 우리의 그 직장을 뺏는 그런 걸로 인식하지 말고 우리 산업 발전을 위한 좀 중요한 인력 기반 또 파트너로 인식을 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외국인 고용 정책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새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기왕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마저도 조선업으로 유입되지를 않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의원님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전남 산업권의 외국인들 방금 이렇게 우리가 말했던 불법 체류까지를 포함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상당 부분의 인력이 조선업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우리가 그런 추정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의원님 보시기에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인력 정책에 대해서 이 의회에서 다뤄질 때 조선업에 대해서 물론 특화해서 말씀을 하지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지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롭게 해외에서 유입이 돼서 양성이 될 외국 인력도 중요하지만 네네. 기존에 이미 해외 인력들, 외국인 인력들은 우리 조선업에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조선업과 함께 성장해서 지금 아주 노련한 숙련공이 되어 있단 말이죠. 예, 이런 숙련공들, 즉 외국인 노동자, 기존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강구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방금 이제 교수님 말씀 주셨고 국장님 말씀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조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미 전남 서부권의 조선업체에 외국인 인력이 60% 정도 된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걸 근거를 해서 근데 이제 우리 조선업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근로자의 20%밖에 쿼터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고용 정책과 비자 제도가 반드시 이에 맞게 좀 개선이 될 수 있게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이미 기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그 사회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 지자체에서 각별한 관심과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네, 임금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네. 외국인들이 이구 비자를 가지고 예. 들어와가지고 조선업종에 있다가 이 조선업이 임금은 적은 반면에 고위험 업종이다 보니까 임금이 많은 건설업이나 그런 그 플랜트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 가는 과정에서 불법 체류 형식으로도 이제 그 남게 되고 해서
당초에는 조선 업종에 종사하기로 왔던 인력들이 그래 이제 우리 국내에 임금 체계 업종별로 임금 체계가 좀 이 격차가 있다 보니까 그 아까 브로커에게 줬던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임금이 좀 더 많은 대로 그렇게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도 좀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이슈화됐던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현대사무중공업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금 원하청 근로자들 이 문제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이 제기된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들이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서 25% 정도 임금이 삭감된 효과가 있었다, 감소된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금속노조의 자료도 있습니다. 예, 이 부분들은 뭐 일정 부분 왜 그런 부분들이 나왔느냐라고 했더니 이른바 긴급 작업이라고 돌관 작업이라고 하나요? 예, 긴급 작업이 많이 사라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벌어졌는데 앞으로는 좀 많이 이런 부분들이 생겨날 것이다 호황이기 때문에 배를 건조해서 일정 기간 안에 내놓으려면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 52시간을 넘어서는 작업들이 많이 생길 텐데 자 그렇다면 우리 내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안정과 그 삶의 질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 조선업을 매력적인 직장으로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드리는 말씀이 지금 조선산업의 일자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조선업의 미래를 담보하는 전남 산업권의 이 여건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전남 조선산업의 일자리 매력도를 향상시키는 방향, 이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패널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예, 우선은 내국인이 우리 지역으로 조선 산업에 많이 유입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 인력에 지금 의존해서 외국 인력 수급 대책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는 근본적으로는 내국 인력을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원하청 근로자 문제 그런 원청하고 하청 직원의 임금 격차도 좀 해소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지사님께서 사무중공하고 대한조선 대표님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지금 이제 조선업이 이렇게 이제 호황을 맞고 있으니까 이 하청 업체에 좀 제대로 된 수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춰달라 했고 거기에 그분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청에서도 그러면은 내국인 근로자들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거기 근로 질에 맞는 양에 맞는 아주 충분한 대우를 좀 해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또 저희들 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만은 사무중공업의 사내 협력사들을 복지기금을 만들었어요. 총 26억으로 했는데 사무중공업에서 약 한 10억 정도 출연하고 도에서 3억, 영암에서 3억, 그다음에 공단에서 10억에서 26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학자금 문제나 또 주택 구입하는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래 했고요. 내년에는 대한조선도 이제 그렇게 지원을 할 건데 이렇게 좀 복지랄지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을 한다면은 저희들 내국인 인력도 상당히 우수 인력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근로복지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출연해서 이런 일자리 매력도를 좀 높여보는 경쟁력 강화를 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송 교수님 원하청 임금 근로자 이 부분 좀 주의 깊게 보셨을 텐데요. 이 임금 격차 해소를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안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제안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임금 자체가 전반적으로 원청이든 협력업체든 다 같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첫째로 조선소도 지금 이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시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시급을 갖다 높여주지 못하는 그런 불가피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 어떻게 이제 조선소가
적자를 갖다 감소하면서까지 뭐 마구마구 올릴 수 없는 거니까 예. 또 주어진 일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 52시간을 약간 유연성 있게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임금을 좀 충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원청 하청 그쪽은 그 아주 그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복잡한 이런 어떤 원청 하청 구조, 뭐 하청이 하청으로 내려가는 그 구조라든지, 그래서 어떤 그 전국적인 전문가 그룹에서는 아예 건설 기본법 같이 조성 기본법을 만들어서 네. 이런 어떤 하청 구조라든가 예. 인문 구조, 인력 양성 정책이라든가 이걸 법제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그 원청 회사와 협력사 그 하청 근로자들 간의 그 신사협정 같은 이런 형태, 그리고 하청 근로자분들의 기량에 따라서 조금 시급을 높여주면서 그 약간 고통을 분담하는 직원과 고통을 분담하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조금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임금 수준이 다른 타 업종에 비해서 한 122% 정도, 이렇게 이제 20% 정도 높은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제조업에 비해서 한 100%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조업과 거의 유사한 수준인데, 평균으로 보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대적인 비교가 되다 보니까 예. 이렇다라는 것이지, 조선업 자체가 방금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던 것 같이 임금이 아주 박하고 뭐 이런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조선업의 원하청 근로자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제 많은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논의들을 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 확보 방안 이 부분으로 이제 대책을 발표할 거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이제 정부의 역할에 한번 기대해 보고, 그 이후에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이런 포커스에서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거 말고요. 지금 전남의 조선산업 일자리가 결국은 일자리는 그대로 배를 짓기 위해서 일자리는 그대로인데 거기에 내국인은 들어갈 여지가 없으니 일할 의사도 별로 없어 보이고, 아니 외국인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마저도 없으니 일자리 도대체 이 조선산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지경까지도 왔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전남의 조선산업의 일자리 매력도를 향상시키는 방안, 이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먼저 교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산업이 이 질문을 좀 바꿔보면, 조선산업은 왜 자동차 산업처럼 클린 팩토리가 되지 못합니까? 약간 무식한 질문입니다만. 지금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실은 이제 조선업 자체가 이제 그 실내에서 하는 작업이 아니고 오개 작업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느껴지시는 거지. 네. 한국의 조선 산업의 현장은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가장 클린한 그런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외국의 어떤 그 특정 그런 규정들을 만족하지 못하면 프로젝트 자체를 못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다른 그 실내에서 하는 그런 제조업하고 비교를 하면야 조금 그 열악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한국 자체의 어떤 그 세계적인 경쟁력은 뭐 괜찮은 편이다. 다만 이제 젊은 인력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오개에서 하는 작업이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또 복지라든지 또 훨씬 더 그 좋은 그런 어떤 작업 환경을 제공해 준다든지 임금도 상승시켜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그 같이 노력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남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예, 같은데요. 지금 조선산업 생산 공정의 스마트화는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현대중공업에서도 지금 현재 스마트 공정을 해서 공정을 완전 자율 제어할 수 있는 그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그 인력 부족 문제나 원가 절감을 통해서 해소하고 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올 4월 달에 서남권 산단 대개조 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네. 내년부터서 약 한 25년까지 약 한 3,6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우리 서남권에 있는 조선 산단을 바꾸려고 지금 하는데, 여기에 지금 스마트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조 공정을 자동화시키는 그런 그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나건국 의원님, 지금 그 노동 집약적인 산업인이라고 불리는 이 조선업이 기술 집약형 산업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 과정에서 특히 전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혁신적으로 좀 지원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조선산업의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일단 수주가 되는 선박들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과거 뭐 발크선이나 컨테이너선에서 이제 LNG 선박 아니면 뭐 전기차도선 아니면 수소 전지 뭐 선박 이런 식으로 이제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요. 과거에 물량으로 쉽게 말해서 노동 집약했던 사업을 이제 기술 집약적으로 우리 한국만의 독보적인 그런 조선업 환경을 만들어가야 된다. 네. 그래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산단 대기조 사업을 발주받으셨지 않습니까? 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스마트 공정까지 좀 첨가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앞으로 꾸준히 계속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서남권이 조선업의 지금 처한 위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조선산업의 인력 확보 방안 이 부분을 쭉 논의를 해봤는데요. 대략 이런 정도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자리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라는데 공감하셨고,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도입을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이 지역에서도 상당 부분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로 집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남 조선산업의 노동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안이랄까요? 아니면 의견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한 말씀씩 하시고 이제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병수 회장님 말씀해 주시죠. 오늘 그 토론회 한번 나오면서 참 힘들게 네. 나왔고요. 정말로 이게 교수님이나 국장님, 도의원님 해서 열심히 이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오늘 이제 이 토론에 나온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정말로 내국인들의 인력 수급을 정말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95년도에 한라 때부터 해가지고 2000년도 현대사무총으로 넘어가서 이 대기업이 이 전라도 지방에 와서 우리나라 전라도의 경제를 이끌어 나가려고 그렇게 무당한 노력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오늘도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13,000명이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호황을 맞이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의외로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 대기업 조선산업의 호황을 맞이해서 같이 동참하고 있지 못하는 것들, 또 오해 사는 것들, 정말 이 조선산업의 13,000명이 열심히 일하고 근면성실하게 해서 우리 네. 조선산업을 호황으로 맞이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 주위에서 전라도에서 같이 못해서 이번에 9월 27일 날은 강주로 일자리 박람회를 또 쫓아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이 대기업이 조선산업이 발전하는 만큼 우리 이 지역에서도 좀 대기업에 대한 어떤 그 선호도,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좀 많은 참여들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네, 한 너무나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예, 나건국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정부에서도 이 조선업의 위기에 대해서 동감하는 차원에서 이달 중에 조선업 원화청 상생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